요즘에 반등장 조금 이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0년 데자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혹시 밈 주식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데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미국 개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인데, 재작년 2020년 말 2021년 초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뛰어넘었어요. 야, 미국 개미들 빠르죠. 벌써 막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막 테슬라 이런 거 오르니까, 성장주 오르니까 막 달려드는 겁니다. 전체 거래량의 23% 역대 최고치를 또 뚫었어요. 이때 밈 주식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을 텐데, 이때가 증시 단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무섭기도 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를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밈 주식이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0년부터 21년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오를 때 특히 이 테마주들이 막 열풍이었거든요. 그 당시 유행했던 짤들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손이라 그래서 맨날 오르니까 절대 팔지 말자라는 거. 금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손. 내 손은 절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밈 주식 테마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우량주 매수는 좋은 건데 당시에 테마주에 대한 열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절대 팔지 않고 홀드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투더문, 그때 이제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화성 갈 거다, 달에 간다, 돈다발 들 거다. 그리고 맥도날드 알바하는 개구리도 행복하고 부자가 됐다. 맥도날드 여기 보시면 막 양복 입고 있죠. 도지코인도 있고. 그 당시에 막 돈 많이 벌으니까 실물 광고까지 합니다. 절대 우리는 팔지 않는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주식 중 하나가 게임스탑이라는 테마주인데, 이 당시에 막 하루에 100% 기본이 저점에서 3000%, 막 지금 고점에서 80% 빠져있거든요. 그 열풍이 끝나고 나서 21년 1월 최고점 기록하고 나서. 와, 근데 아직도 3000%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광기였던 거죠. 이때 했던 전략이 뭐냐면은, 월가에서 하락 배팅 많이 한 주식만 골라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미국 개미들이 월가 너네들 혼나봐라, 월가와의 전투를 선언한다 이러면서 하락 배팅 해놓은 것만 투자해서 들어 올리니까, 이제 월가가 손절하니까 쇼스퀴즈라 그래서 막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쇼스퀴즈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밈 열풍이 끝나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다시 주가 빠지니까 맥도날드 알바들이 우울해졌다, 뭐 이런 개구리들이 울고 있는데, 이랬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개미군단의 귀환. 미국 개미군단이 돌아오면서 밈스탁 열풍보다도 더 광기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하면서 아주 증시에 우호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투기 광풍을 용인했다. 그 덕분에 지금 개미들이 야, 이거 신호다 이러면서 달려들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증거로 막 이런 기사들 다시 찾아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락 베팅 비중이 가장 높은 주식 10개. 그러니까 월가가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주식만 또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이거나 적자가 심하거나 많이 폭락한 막 90% 80% 빠져있는 성장주만 노리는 겁니다. 이게 밈 주식 열풍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대체 고기 만드는 비욘드 미트, 자동차 충전하는 EV고 뭐 이런 것들 막 숏 베팅 비중이 높은 거, 파산 신청하고 있는 주식, 암호화폐 주식 이런 것들 막 노려서 또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를 공격해서 주가가 급등하면 수익을 내니까요. 이런 지금 광기가 불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번 보고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2000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데자뷰가 될 수 있다.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갈 때 증시가 안도하면서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도 주가가, 여기 회색이 주가입니다. 닷컴 버블 최고점에서 증시가 30% 넘게 빠집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나스닥이 고점 대비 거의 37% 빠졌다가 금리 인상 고점 다가간다는 신호가 뜨자마자 35% 그냥 급등해버립니다. 폭등을 하는 거죠. 정말 강한 반등.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개미들이 이걸 보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물론 이 보고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침체가 오면서 증시에 쇼크가 오니까 반등은 좋은데 그 이후의 쇼크도 대비는 해야 된다. 묻지마 투자는 조심하자라는 보고서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보면 2000년 중순 요 빨간색이 나스닥 지수고요. 뒤에가 기준금리입니다. 금리 인상 중단 후반부 하니까 증시가 팍 반등을 하죠.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이제 금리 인상 중단했으니까 더 이상 올릴 거 없잖아 이러면서 증시가 팍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뒤늦게 오면서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도 하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2000년은 좀 극단적인 나스닥 닷컴 버블이긴 했지만요. 이 정도로 셌다. 그래서 금리 인상 후반부 반등장이 올 수 있다. 그리고 S&P 500은 심지어 고점 근처까지도 회복한대요. 야,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고 한 거죠. 그 당시에도 야,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증시가 오르는 게 말이 돼 했었는데, 금리 인상 끝나가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참 증시가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마이너스 15% 10% 10% 빠지다가
금리 인상 끝났다고 하니까 반등하면서 고점 직전까지 갑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을 수 있죠. 다들 막 침체 온다 그러는데 당장 안 오니까 와 하면서 상승장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S&P 500도 금리 인하 시도하면서 침체 오면서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한 분이 계신데 2000년 상반기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똑같이 가는 것 같다.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다 오니까 갑자기 다들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2000년에도 그랬대요. 그래서 갑자기 실적이 아니고 유동성 거품이 불면서 비이성적 과열이 왔었대요. 그 당시에도 침체 안 온다, 이제 침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에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연준 의장이 2007년에 직접적으로 연착륙 올 거다 말을 했어요. 참 웃기죠. 지금도 파월 의장이 연착륙 온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그러고 얼마 있다가는 IMF에서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그리고 월가도 연착륙이다 그랬는데 불과 2달 만에 바로 증시 폭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IMF가 갑자기 미국 경기 좋다라고 보고서 발간하자마자 2달 있다가 증시 폭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거죠. 이때 심각한 침체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른다가 핵심인데, 그 당시에도 금리 인상 중단하니까 증시가 막 고점 랠리 하다가 결국은 금리 인하 침체가 오면서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물론 이거 극단적인 케이스만 갖고 와서 얘기하면 되겠니 하실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2000년, 2001년과 지금 비슷하다. 미국 주식의 급등락 사례가 있는데 금리 인상 마무리 또는 동결은 주식시장 의외의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2000년 5월 마지막 금리 인상, 올해도 2023년 3월 아니면 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2000년 8월에 S&P 500은 이전 고점 직전까지 올라갔다. 나스닥도 막 반등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어떤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 효과가 오면서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것만 보고 또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유를 드려봤고, 실제로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 이렇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고점이 이제 다 와가잖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75고 이제 고금리 얼마나 유지할까가 시장의 관심사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 다 온 건 거의 다 알고 이제 언제까지 고금리 유지할까인데, 방금 소개해드린 2000년에 고금리 유지할 때 증시 이렇게 올랐다가 인하할 때 떨어졌고, 2007년에도 고금리 유지할 때 증시 오르다가 인하하면서 떨어졌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은 반등 좀 하다가 고금리 유지하다가 인하 꺾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다 왔고 4.75니까 5 혹은 5.25 상반기 끝나는데, 유자로 보시면 2000년에는 고금리 유지가 7개월, 7.5개월 7개월 정도 고금리를 유지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15개월 정도 유지했습니다. 와, 오래 유지했네요. 이러니까 2007년에 다 침체 안 온다 그런 거예요. 에이, 무슨 침체가 와, 끄떡 없네,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끄떡이 없네 했는데 방심하던 순간에 오더라고, 2008년에 갑자기.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7개월 정도 유지했습니다. 확실히 고금리는 평균 한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시장이 딱 5개월에서 7개월 유지합니다. 만약에 2023년 5월에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면 거기다가 딱 한 5개월, 6개월 더하면 6개월 정도 더하면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시장에서. 딱 맞죠? 6개월에서 7개월? 11월부터 컷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때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확률상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대부분이 연준, ECB 유럽부터 영국, 캐나다 이쪽 다 1년 내로 금리 인하, 노란색이 1년 내 금리 인하 확률인데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사이에 금리 인하 할 때가 증시가 오히려 위험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 얘기를 반대로 뒤져보면 상반기는 좋다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래서 상반기가 좋다는 거구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될 수 있는데,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듣기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이 자료도 제가 리스크 관리에서 항상 갖고 다니는 자료인데,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시차를 두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금리 인상 후반부, 즉 고금리일 때는 조심을 해서 나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뭔가 터지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첫 금리 인하할 때 문제가 터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꼭 주가가 덩달아서 쇼크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너무 비관론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 안 사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폭락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무리한 투자는 좀 조심하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침체를 피해간 적이 없는데, 글쎄요, 이게 지표만 보고 얘기하는 건 너무 책상에 앉아서 얘기한다 하실 수 있지만
있지만 선행 지표는 이미 침체를 상당히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정도로 빠졌을 때 한 번도 침체 피해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 저축 은행 사태,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비드, 코로나 때, 그리고 이번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한국도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사실 돼요. 경기상으로는 이 제조업 지수와 한국 경제 지표 거의 동행하거든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한국이 전 세계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나빴을 때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편이라는 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한국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실물 경제상으로.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금리 인상 중단했을 땐 대부분 상승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장 노려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했을 경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초반부 한 200일만 끊어놓고 봤을 때 하락했던 적이 많다. 참고 정도 업데이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리스크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참 이게 뭐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 돌면서 정책 홍보하러 다니는데 이번 주에 이런 것까지 발표합니다. 이제 카드 연체 수수료까지도 줄여주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진짜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제 부양을 정부랑 또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도 경제 부양하기 위해서 카드를 내놓듯이 미국도 지금 물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 안 좋고 하니까 이번에 아예 대놓고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까지 줄여주자고 발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카드 회사들이 폭락하게 됐어요.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위반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침체나 이런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표심 잡기도 될 수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침체를 막으려고 하는 또 이런 변수들이 또 정부의 개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도 대폭 줄여줘야 한다고 아예 막 규정을 발표해버리고, 콘서트 스포츠 티켓 요금이 비싸다. 참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개입을 하나 보네요. 법으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규정이. 그리고 TV, 전화 이런 것들 서비스 조기 해지 비용까지도 이제 줄여줘라. 조기 해지하는데 왜 비용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항공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하고 탑승할 때 약간 더블로 돈 내는 거, 그런 것들은 안 좋은 수수료다 하면서 줄여줘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이제 규정까지 발표하는데 이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도 지금 상당히 침체 막으려고 노력도 하고, 내년 대선 앞두고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게 또 냅두지 않으려는 행동들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침체라고 해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리스크는 알고 있대 증시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리스크 관리하자는 측면이고 주식은 다 들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금 비중 유지하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신중론 입장에서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 미반영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침체로 인한 마지막 한 방을 조심하자는 얘기는 올해 하반기 갈수록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